아침 8시에 우리 킹 교수님 인터뷰를 문화방송에서 들었는데 MBC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출근할 때 7시에 듣는 프로그램인데 한글날 특집으로 킹 교수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국이 지금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성숙한 지금 선진국 대열에서 어떻게 그 한국의 인문학, 특히 한국학, 특히 한국어에 대한 그런 투자는 어떻게 성인이 꼭 어린애 옷을 입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큰 기업에도 말씀드리면은 큰 기업은 더 큰 돈을 내서 아주 유명한 학교에 뭐 도서관을 지어줘서 마케팅하고 CSR에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지 진짜 진정하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없어 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커진 나라만큼의 어떤 그 한국어에 대한 투자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에? 그 말이 이제 공감이 돼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큰 교수님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한번 통화하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저 호텔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뭐 샤워하고 계셨대요.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려서 오늘 방송을 임프레시브하게 잘 들었는데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날 오후에 바로 오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해까지는 거의 해마다 그때 한글날쯤 되면은 그러한 인터뷰 청탁이 언제나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한국 미디어에서 원하고 있는 너 한국을 사랑한다, 김치도 잘 먹는다 그러한 대답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쓴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사명이고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날 그 인터뷰를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너무 그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청탁이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그 Concordia Language Village라는 기관이 1961년도에 독일어 말부터 이제 생긴 그러한 비영리 기관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14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14개 국어 중에 문화의 풍미가 나는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한국어 마을은 99년부터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언어 캠프죠. 몰입식 교육을 활용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춤추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얘기됐을 때는요, 그 이제 사이트 대지는 대학에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하고 강의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00만 불에서 1,100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반을 이제 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팬데믹 중에 뭐 자재값도 인건비 돌아서 지금 한 600~700만 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미국 쪽에서도 지금 펀드레이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그 나머지를 다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저도 그렇고 킹 교수님도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그렇죠. 같이 모여서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는 게 더 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매칭 펀드라고 그래서 나머지 600만 불이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킹 교수님하고 다프나하고 이 숲속의 호수 분들이 펀드레이저 하는 만큼 내가 똑같은 거를 매칭 펀드로 내가 다시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지금 300만 불을 외부에서 기부를 받으면은 저도 똑같이 그거를 같이 매칭해 갖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는 뭐 1, 2년, 2, 3년이면 될 텐데 이제 펀드레이즈랑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목표는 24년에는 한번 시작을 해서 빌리저들이 숲속의 옷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수업을 한번 했으면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국 어문학 교수를 가장 뿌듯한 케이스는 빌리저로 몇 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스태프가 돼가지고 스태프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UCLA에 한국문학 박사 과정으로 들어간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항상 꿈꾸고 있는 한국어 교육 파이프라인 아니겠습니까? 아이일 때 재미있게 캠퍼스 이제 논 다음에 다 크고 나서 이제 한국학으로 박사가 되는 파이프라인 들어가는 문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맨 끝에서 나와서 전문가로 그리고 진짜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이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목표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진짜 우연히 그리 됐는데, 근데 Concordia Language Village 덕분에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럼 다른 거는 못해도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Concordia 언어 마을들에서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어느 만큼 이제 배워놓은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일어 중국어, 아랍어, 터키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를 제공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예일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보딩 스쿨, 좀 비싸고 유명한 그런 보딩 스쿨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보딩 스쿨에 아침마다 조회가 있었어요. 한 30분.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앉아요. 근데 성이 킹이잖아요. 왼쪽에는 김 씨들이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는 리 씨가 다 있고 뒤에는 데이비드 문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고 그때 제 바로 앞에는 지니 존 JUH라는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스콘신 주에 이제 자랐는데 거기는 동양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냐, 하여튼 항상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바로 다음에 UC Berkeley 가서 여름방학 동안에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카페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느 하루는 왼쪽에 어떤 분명히 한국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 노트에다가. 그래서 근데 그 펜 끝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한글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복합적으로 잘생긴 여학생이 저기 혜신 지금 와이프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큰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문과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은 또 이제 저도 문과대에 나와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문학은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새로운 산업하고 학문도 끝으로 가면은 얼마나 사람이 풍요롭고 사람답게 사는 그 문제는 이제 인문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인문학이 또 한국어가 김 교수님 말처럼 많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소외되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소외된 분야를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 그 여자 동문회장 박은혜 회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저희가 행사를 있었거든요. 발전위원회. 근데 거기서 언더우드의 꿈, 이제는 당신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연세대가 지금 1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비즈니스맨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도가 돼서 우리 대학이 세브란스도 생겼고 연세대학교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우리가 컸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 교회 말씀도 박은혜 회장이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우드 님이 한국에 와서 그 씨렸던 문화의 씨, 그게 지금은 이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갖고 가서 다시 미국 미네소타에다가 한번 심었으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어권 한국어 교육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연세 어학당도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해방되고 나서 외국인들한테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 준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어서 동문회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 그런 면에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